안녕하세요. 빅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3월 14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요즘 미국 증시가 우리의 마음을 많이 우울하게 만드는데요. 오늘은 금요일을 맞이해서 좋은 추세를 만들어주고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말을 맞이할 수 있게 미국 증시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4시간 전에 여러분들께 커뮤니티 포스팅 하나를 남겼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타 채널에 출연하느라 방송을 하루 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와이 대저택이라는 대형 채널에 출연을 했었는데요. 이제 편집이 끝나고 첫 번째 영상이 올라와서 여러분들께 공유드립니다. 이 영상은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모멘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께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고요. 또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 책을 난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아직 안 읽으신 분들 계시면요. 물론 이제 영상에서 이 모든 내용을 다룰 수는 없겠지만 상당 부분 커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이러이러한 내용이구나라고 좀 파악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하시고요. 혹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하와이 대저택 채널에 방문하셔서 제가 출연한 영상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미준 방송을 매일매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뉴스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고 있는 모멘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 채널에 출연하게 되면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좀 자세하게 파악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참고하시면서 한번 시청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월 14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색으로 물들어 있죠. 어제는 특히 테크주들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매그니피센트 7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게다가 하락폭이 굉장히 컸죠. 왜냐하면 빨간색이 굉장히 선명하잖아요. 특히 애플, 아마존, 구글, 메타, 테슬라 이렇게 좀 시가총액이 커다란 종목들이 많은 하락폭을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빨간색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어제 1.3% 급락했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1.39%, 마지막으로 나스닥은 무려 1.96%나 급락을 했습니다. 게다가 비트코인 역시도 0.36% 떨어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떨어지는 좋지 않은 하루를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어제는 굉장히 중요한 일 하나가 있었는데요. 미국 주식, 즉 S&P 500이 공식적으로 조정에 빠졌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고점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19일이었죠. 어제 종가가 5,521까지 떨어지면서 10.13% 하락했습니다. 조정이라는 것은 미국 증시의 기준이 될 수 있는 S&P 500이 10% 이상 떨어지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제는 목요일이었습니다. 따라서 AAII 설문조사 결과가 업데이트 됐는데요. 3주 연속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투자자들의 센티먼트가 발견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3월 10일 기준으로 현재 시장 참여자들 중에 19.1%만 향후 6개월 이후에 미국 증시가 상승할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고요. 중립은 21.7%, 그리고 무려 59.2%의 투자자들은요. 앞으로 6개월 동안 지금 수준에서 주가가 더 빠져 있을 것이다. 굉장히 부정적인 센티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부정적인 센티먼트가 59.2%, 그리고 긍정적인 투자자가 19.1이잖아요. 59.2 빼기 19.1은 40.1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수준인 40 이상으로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센티먼트가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1987년 이후의 역사적 통계에 따르면 AAII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상승장과 하락장의 전망 비율 차이가 40% 이상으로 상승한 것은요. 지난 38년간 단 10번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시장의 센티먼트가요. 역사적으로 최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요. 이 정도로 부정적인 시장의 센티먼트가 잡히고 나서 우리가 3개월 이후, 6개월 이후, 그리고 12개월 이후에 S&P 500의 주가 움직임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긍정적이죠. 3개월 이후에는 상승 확률이 70%나 되고요. 평균적인 상승률은 6.4%, 상승률 중간치는 3.7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후의 수치를 살펴보니까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잖아요. 상승 확률이 90%, 평균 상승률은 14.6%, 그리고 상승률 중간치는 13.6%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 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3개월 이후에 아니면 늦어도 6개월 이후에는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 있을 확률이 90%나 된다. 역사적인 통계는 우리한테 긍정적인 소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센티먼트 체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Fear and Greed 인덱스인데요. 공포 탐욕 지수는 아직까지 15라는 낮은 수준에서 헤어나올 줄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14에 비해서는 한 단계 올라가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라는 수치는 아직까지 시장의 공포감이 널리 확산되어 있고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극적인 공포감이 퍼져 있다는 사실은 사실상 지금은 주식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반등을 기대하는 것이 확률상 높다라고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마켓 스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이스 스탁에서 제공하는 마켓 스코어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40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지금 현재는 불안 단계에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불안해하지 말라. 따라서 조만간 반등 기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미주원 탑픽의 성적인데요. 어제는 딱 두 종목만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다른 종목이 떨어질 때 넥스트트래커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였고요. 두 번째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0.27%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종목은 모두 하락했는데요. 엔비디아가 0.14%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급락하는 추세가 이제 잠잠해졌다. 더 이상 큰 폭으로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다음에 비트코인이 0.24% 떨어지면서 82,970에 가 있고요.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1.48, 탈렌 에너지 마이너스 1.95, 우버가 마이너스 2.37, 아마존 마이너스 2.51, 알파벳 마이너스 2.60, 테슬라 마이너스 2.99, TSMC 마이너스 3.15, 비스트라 마이너스 3.2, 셀레스티카 마이너스 3.54, 메타 마이너스 4.67, 팔란티어 마이너스 4.82, 크레도 마이너스 5.43, B2가 마이너스 6.91%, 마지막으로 어제는 이노데이터가 7.42% 떨어지면서 가장 하락폭이 컸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선물 지수를 살펴보니까요. 3대 지수 모두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우가 지금 0.49% 올라가고 있고요. S&P 500의 선물 지수는 0.68%, 나스닥 같은 경우도 0.92% 급등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미국 증시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호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호재는 뭐냐면요. 적어도 미국 정부가 셧다운 될 위험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상원 민주당 대표 척 슈머는요. 공화당 측의 지출 법안을 막겠다는 위협을 철회했습니다. 2, 3일 전에 얘기했죠. 이거 통과 못되게 우리가 막겠다. 근데 이제 어제 내가 좀 과했다. 통과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따라서 미국 정부의 셧다운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호재는 워싱턴에서 나왔는데요. 그동안 주가 떨어져도 신경도 안 쓰던 트럼프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이 드디어 미국 증시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낌새가 나오거든요.
2, 3일 전에는 테슬라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트럼프가 좀 노력을 했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말을 좀 바꿨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목요일에 미국 경제에 대한 해독 기간에 대한 그의 이전 발언이 경기 침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럴 필요도 없다. 리세션에 빠질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통이 얼마나 빨리 전달되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지금 전환 시기라고 얘기했죠. 그걸 이제 바통 전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의 목표는 원활한 전환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발언은요, 지난주 금요일에 베센트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연방정부가 공공부문 근로자 해고를 포함한 지출 삭감을 시도함에 따라서 미국이 전환기를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끔찍한 얘기였죠. 전환기를 겪는다는 것은 뭔가 커다란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고통이 수반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완화된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 증시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재무장관이 어제 보여줬다. 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의 호재로 인해서 미국의 선물 지수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추세가 오늘 하루 종일 지속되면서 우리에게 기분 좋은 주말을 선물해 주기를 바람해 봅니다. 오늘 방송 앞부분에서 제가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AAII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그렇고요. 또 Fear and Greed 인덱스가 15에 머물러 있는 굉장히 좋지 않은 센티먼트를 감안할 때 미국 증시의 역사적인 통계는요, 오히려 지금이 바닥일 수 있다. 향후에 3개월 이후, 6개월 이후에는 주가 수준이 지금보다 높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요, 한 가지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S&P 500의 조정이다. 이런 가정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조정이 아니고 베어마켓이라면, 즉 S&P 500 기준으로 20% 이상 하락하는 베어마켓이라면요, 아직까지 본격적인 하락은 시작도 하지 않은 거죠. 따라서 이게 조정인지 베어마켓인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에 관련된 기사를 몇 개 선정해서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미국 정부 정책의 확실성은요,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고용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 성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미국 정부의 정책에 확실성이 없죠. 굉장히 불확실하잖아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성장 둔화 여부, 그것이 기업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주식이 고점에서 20% 하락한 약세장 영역으로 진입할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분명하지 않다. 미래를 잘 알 수 없다는 거죠. 더 웰스 컨설팅 그룹의 수석 시장 전략가 탈리 레제르가 나오는데요. 베어마켓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봐야겠죠. 그에 따르면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마침내 줄어들기 시작했고, 현재 CPI도 그렇고 어제 발표된 PPI도 굉장히 바람직한 숫자가 보고가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올해 수익 성장률은 여전히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식의 성장에 대한 두려움과 하락이 있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저는 반대 관점에서 긍정적이다. 저는 하락 매수자가 되어 새로운 자본을 투입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줍줍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정, 영어로 이제 커렉션이라고 부르죠. 조정은요, 약세장에 비해서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은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주는 건전한 현상일 수 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 조정인지 약세장이 이제 베어마켓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S&P 500 지수는요, 2022년 하락 이후에 2023년과 2024년에 20% 이상이나 급등했습니다. 따라서 조정은요, 그 당시에는 고통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없다. 조정은 제가 빨리 끝난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여기 와이츠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가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시장 조정은 보통 단기적인 현상이며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 발생하고 정확히로는 1.2년에 한 번 발생하죠. 그리고 지속 기간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지속이 됩니다. 조정 기간의 평균 시장 손실은 약 13%로 나와 있고요. 지금 우리가 10%니까 3% 정도만 더 떨어지면 되겠네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손실은 약 4개월 동안 회복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바닥을 찍고 4개월이면 회복하는 것이 미국 증시의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투자자들한테는 이번 조정이 레이더에 잡히는 작은 점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요. 2008년 이후 15번의 조정 이후에 S&P 500 지수는요. 그 12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머니 매니저들은요, 현재의 매도세가 베어마켓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그 논리가 굉장히 궁금하죠. 느리고 꾸준한 하락과는 달리 따라서 베어마켓은요, 굉장히 천천히 진행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주식의 갑작스럽고 빠른 급락은요, 전형적인 조정장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S&P 500이 10% 이상 빠지면서 조정으로 들어갔죠. 근데 이렇게 엄청난 하락이요, 단 3, 4주 만에 일어났습니다. 2월 19일이 정점이었잖아요. 따라서 2월 19일 날 최고점을 찍었던 미국 증시가 지금 한 달도 되지 않아서 10% 이상 빠졌다는 것은 전형적인 조정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크릭머 웰스 어드바이저의 최고 투자 책임자 존 크릭머가 나오는데요. 지난 며칠과 몇 주 동안 시장이 하락한 속도는요, 우리가 조정기에 들어섰다는 중요한 신호이며 하락장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조정기에는 기간이 매우 짧고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하락장은, 즉 베어마켓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단기적으로는 그 움직임이 눈에 띄지 않는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시장 침체로 인해서 미국 주식은요, 올해 초보다 오히려 더 합리적인 수준의 밸류에이션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요, 현재 내년도 예상 수익의 18배의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5년 평균인 19배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 지수는 2026년 예상 수익의 약 23배의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었는데 한 달 만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저렴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거죠. 미국 주식은 역사적으로 고가에서 저가로 완전히 바뀌었다. 투자자들이 하락할 때 매수하라고 제안하는 것은 진부하게 들릴 수 있지만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장기 투자자한테는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사실이 여러 번에 거쳐서 입증이 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준비된 기사 역시도 베어마켓에 관련된 뉴스인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베어마켓은 그냥 나오진 않습니다. 베어마켓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금리가 상승되는 사이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져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지는지 빠지지 않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미국 경제가 탄탄한 모습을 지키게 되면 이번 조정은 조정으로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미국 경제가 침체기로 들어가게 되면, 그 얘기는 리세션이 발생하게 되면요, 결국 미국 증시 역시도 베어마켓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관련된 리세션 전망을 채권 시장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우리가 FOMC라고 부르는 거죠. FOMC 재무부 기반 경기 침체 모델이 있는데요. 영어로는 Recession Probability입니다. 자, 이 Recession Probability가요, 1년 전에 경기 침체 위험을 이미 경고했다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관세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경제 활동을 방해한다면 이 예측이 옳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여기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뭐냐면요, 이 지표가 Recession Probability가 이렇게 치솟은 다음에는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맞아 떨어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Recession이 반드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1년 전에 같은 신호가 등장했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 모델의 리세션 발생 예측이요, 30%를 초과하면 1년 후에는 경기 침체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70을 넘어갔었죠. 따라서 이 지표가 원래 30%를 넘어가면 그리고 나서 1년 이후에 리세션이 불성 발생했었는데 작년 1년 전에 벌써 70을 넘어선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확률은 29.76%까지 떨어져 있긴 합니다. 국제시장은 경기 침체 신호를 보내고 있고요. 주식의 리스크 회피 심리를 증폭시키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신용 스프레드가 아직까지는 타이트한 상대적 안정성에 대한 대안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그 얘기는 채권의 인기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안전자산의 인기가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지금 현재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관련해서 저의 생각, 그리고 제가 좀 조사한 바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 싶은데요.
아래 차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채권 시장에서는요, 리세션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 차트를 좀 먼저 보여드려야겠죠. 자, 제목을 보시면 정크 본드 디맨드라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일드 스프레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스프레드라는 것은 얼마나 벌어져 있는가, 이걸 얘기하는 건데요. 정크 본드와 인베스먼트 그레이드, 인베스먼트 그레이드는요, 우량 채권을 얘기하는 거고요. 정크 본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좀 위험성이 커다란 채권을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개가 가지고 있는 이자율이 다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자율이라는 것은 돈을 꿔주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정크 본드는 훨씬 더 높아야 돈을 꿔주겠죠. 그리고 우량 주식에 대한, 우량 기업에 대한 채권은 아무래도 이자율이 조금 떨어져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의 이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이걸 우리가 일드 스프레드라고 부르는데요. 현재 보시면 이게 1.5%보다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수준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잠깐 설명을 드리죠. 정크본드와 투자 등급 채권의 금리 차이, 즉 일드 스프레드는요, 아직까지도 1.5% 아래에 위치하면서 지난 1년 평균보다도 오히려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평균은 이쯤에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이 스프레드가 떨어져 있다는 거죠. 신용 등급이 낮은 정크 본드의 수익률이요, 신용 등급이 높은 채권에 비해서 이렇게 1.5%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요, 그만큼 채권 투자자들은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질 확률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증거로 채택이 가능합니다. 자, 물론 미국 증시는 많이 빠졌죠. 그리고 미국 증시 역시도요, 미국 경제의 단기적인 방향을 예측하는 선행 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 증시가 빠지고 나면 리세션이 따라오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하지만 한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단기적인 시장 심리와 같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 좋은 뉴스, 뭐 전쟁이 발발한다든지 지금처럼 관세 문제가 불거진다든지 이렇게 외부적인 뉴스가 있으면 여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극심하다는 거죠. 반면에 채권 시장은요, 경제 지표라든지 중앙은행의 정책, 인플레이션 전망 등 본질적인 문제에 조금 더 민감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조금은 더 펀더멘탈에 포커스를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주식시장보다 미래 경제에 대한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채권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요, 역사적으로 미국 증시보다는 채권 시장의 예측이 조금 더 그 정확도가 높았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지금 현재 정크본드 디맨드, 즉 일드 스프레드가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이게 다시 급등하기 전까지는요,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이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가긴 합니다. 스프레드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죠. 그 얘기는 경기 전망이 조금씩 악화되긴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역사적인 중간치보다는 조금 더 떨어져 있잖아요. 따라서 그만큼 리세션에 대한 확률을 높게 보지 않는 것이 채권 시장이고, 채권 시장이 지금 주식 시장보다는 조금 더 미래 예측력이 높았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팔란티어 관련된 소식인데요. 팔란티어가 어제 컨퍼런스 하나를 개최했습니다. AIP 컨퍼런스라는 연례 행사인데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신규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이번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이 기사는 제 목소리를 닮은 AI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준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증시의 조정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많이 상한 한 주였는데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주식시장 잠깐 내려놓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휴식을 만끽하시는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좋은 정보들 많이 모아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의 최고 경영자인 알렉스 카프는 미국 제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새로운 파트너십을 잇따라 발표하고 경제와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산업 기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카프는 목요일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서 열린 AI PC 안에서 팔란티어의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팔란티어는 신흥 방위 기술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항공기, 잠수함 및 기타 하드웨어 제조를 촉진하기 위해 이들 기업과 협력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직 이착륙 항공기 회사인 아처 에이비에이션은 제조 노력을 확대하기 위해 팔란티어에 의존할 것이며 경로 계획 및 항공 교통 관제와 같은 기능에 AI를 사용할 것이라고 목요일 발표했습니다. 그 밖에 새로운 파트너십으로는 자율 해양 선박 스타트업인 세일드론이 있는데 이 회사는 함대 관리와 부품 구매 등의 프로세스에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이라고 양사는 밝혔습니다. 또한 자율 선박을 제작하는 국방 스타트업인 세로닉 테크놀로지즈와 드론의 공중 침투를 막는 무기를 만드는 에피러스도 팔란티어의 기술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팔란티어가 예측한 순간이다. 카프는 컨퍼런스를 가득 메운 청중에게 미국 산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사의 국방 및 기타 유형의 제조업에 대한 추진은 실리콘밸리와 워싱턴에서 새로운 기술인 AI로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더 큰 노력의 일환입니다. 카프는 이 주제에 관한 책인 테크놀로지 리퍼블릭을 썼고 목요일에 참석자들에게 사본을 제공했습니다. 팔란티어의 주가는 최근 몇 년 동안 급등하여 지난 12개월 동안 200% 이상 상승했으며 RTX 코프 및 락히드 마턴 코프와 같은 기존 방위 산업의 시가총액을 추월했습니다. 주가 급등은 주로 회사의 인공지능 제품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카프는 길들여지지 않은 인공지능 도구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2003년 카프와 억만장자 피터 티를 포함한 그룹에 의해 설립된 팔란티어는 정부에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 서비스로 오랫동안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또한 상업적 사업을 성장시켜 왔습니다.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 하이네켄 제너럴 밀스와 같은 회사와 방위 산업체에도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분석가들은 올해 팔란티어의 상업 부분 매출이 정부 매출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컨퍼런스에서 AT&T, 월그린, 웬디스, 그리고 방위산업체 엘삼 해리스 테크놀로지즈의 대표를 포함한 고객들이 팔란티어 도구의 사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